세 번째로는 복리이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상품 판매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업을 하시는 셀러들에게 필요한 필수 4가지 항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상위 셀러가 되시더라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실 때마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0.01%의 확률을 무시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복리이자 개념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리이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 단리이자와 적금이 복리이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단리이자는 원금의 이자만 계속 누적돼서 붙어가는 형태고, 복리이자는 원금의 이자가 붙고 그 다음 달에는 원금의 이자와 이자의 이자가 또 붙어서 자본이 불어나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아주 미세할 정도로 수익을 조금 더 보는 정도지만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엄청 크게 돌아온다는 논리죠. 그러면 이 복리이자 개념을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자들도 반드시 지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시작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베이스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내가 제품 한 개를 정말 잘 팔아서 단기간에 떼돈을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지 않기 때문에 지치게 되는 것이고요. 복리이자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효율성 좋게 0.01%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적용하시다 보면 복리이자 개념으로 우리는 다루는 제품이 한 개가 아니라 5만 개에서 10만 개, 또는 많게는 100만 개에서 300만 개의 제품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 저희한테 파급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복리이자가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용품의 제품을 보면 100원짜리 제품을 내가 마진을 50원 남긴다고 하더라도 팔고 나면 내가 50원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개 팔아서 50원 남기는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작조차 안 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판매,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 100원짜리 제품에 대해서 마진을 50원 남긴다면 우리는 그 제품의 마진율은 50%가 넘겠죠. 계산법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는 있으나 단순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제품이 100원짜리 제품은 한 개만 들어올 확률이 높냐? 절대 아닙니다. 제품마다 조금씩은 상이하겠지만 도매 사이트에서 생활용품으로 취급하는 저가의 제품들은, 100원 미만의 제품들은 대부분 구매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매 습관이 한 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한번 주문하실 때 100개, 200개, 300개 정도, 보통 200개에서 300개 정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 100원짜리 제품은 한 개로 봤을 때는 객단가가 100원이지만 본인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을 평균값을 매겨 놓으면 2, 300개가 평균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객단가는 2만원, 3만원짜리 제품이 되는 겁니다. 100원짜리에서 50원 마진 보면 여러분들은 2, 3만원 제품에 대해서 15,000원 또는 만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객단가가 원래 25,000원에서 3만원 하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마진을 만원에서 15,000원 보기가 쉬울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반대로 100원짜리 제품에 대해서 내가 마진을 50% 보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 50원의 차이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봉 통을 사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100원짜리 제품이 있고 130원짜리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진이 이쁘고 구매 후기가 달렸으면 130원짜리 제품을 살 확률이 높겠죠. 그 30원의 차이가 구매를 방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단가가 높은 제품보다는 객단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매 습관 자체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내가 개당 단가의 마진율을 높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마진을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를 지금부터 조금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복리이자의 개념에 대해서 위탁 판매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복리이자에 대한 개념 설명 사전을 제가 첨부를 했고요. 이런 내용을 읽으시고 지금 이 제품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의 제품입니다. 원가가 1,200원 정도 하고 제품은 나무집게로 보여지죠.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제품은 아닐 겁니다. 한 개 팔아서 내가 마진을 300~400원 본다. 그러면 한 개 팔면 300원 밖에 못 보네? 그럼 이 제품을 왜 팔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판매 습관을 제가 단적인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복리이자라는 개념과 맞닥뜨리고 합쳐지게 되면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1200원짜리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셀러의 마켓 아이디를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쳤던 셀러 분들 중에서 한 분 잘 파시는 한 분에 대해서 아이디를 검색해서 왼쪽은 스마트 스토어, 즉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고 오른쪽은 G마켓에서 노출되는 부분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에 제 상단에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나무 집게가 보이죠? 이 썸네일은 도매처에서 제공해주는 3가지 썸네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까 그 도매 사이트 제품이 맞고요. 거기서 판매를 진행하는 셀러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품을 4,790원에 팔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한 개 팔아서 3,000원 남네? 언제 내가 월 300 이상을 벌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셀러들이 팔고 있는 제품의 구매 건수를 보면 어마무시하죠. 이 구매 건수를 제가 수익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4,790원이면 수수료가 한 6%에서 7%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340원 정도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원가가 1,200원이니까 우리가 3,200원 정도 마진이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구매 건수가 몇 건입니까? 740건이죠? 3,200원을 740건을 곱하면 이 제품 하나로 내가 포장도 하지 않고 이 제품 하나로 23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에만 이렇게 잘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오픈마켓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고 이 제품만 구매 건수가 높은 게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제품이 전부 다 구매 건수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깔리기 시작하면 밑에 거 예를 한번 또 추가로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서 개당 마진이 500원 정도 남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위탁 도매 사이트의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 798건, 약 800건 가량 판매를 했을 때 이 아무것도 아닌 스티커 하나로 40만원 정도 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깔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복리이자라는 개념에서 한 개, 두 개 제품, 잘 팔리는 제품들을 계속 누적시키고 0.01%의 확률을 무시하지 않고 모든 마켓에 뿌린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효율성을 강조해서 상품명 가공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면, 그리고 팔렸던 건 남겨놓는 데이터베이스 작업, 데이터 관리까지 하신다면 위탁 판매는 여러분들에게 자본을 굴려줄 최고의 은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되면 각 마켓마다 등급이 낮을 때는 최초 5,000개 정도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죠. 이건 마켓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5,000개라고 가정을 해보면 10개 마켓에 내가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5만 개의 상품입니다.
그럼 이런 제품들로 내가 5만 개를 누적시킬 수만 있다면 내 제품을 살 확률 0.01%로 잡아도 5만 개라는 상품과 소비자들이 단가가 적고 구매 습관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제품들만 깔리기 시작한다면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정보와 앞으로의 정보가 기대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